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화이팅 성북 시간이 됐습니다. 계절의 왕 5월도 이제 중반이 지나고 있네요. 근데 뭐 오늘도 굉장히 덥고 뭐 20몇 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초여름이 아닌가 싶은 생각 듭니다. 환절기니까 아침 저녁은 또 춥고 서늘해서 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전주에 이어서 김영석 교수님의 행복한 노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북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행해 이건희 전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성북 소식입니다. 2023년 성북 구립미술관 계획전 화가의 멋 시대공간전 MA공간연구 종이로 만든 거울 전시 중에서 종이로 만든 거울 전시를 소개합니다. 성북예술창작터와 성북어린이미술관 꿈자람에서 함께 열리게 될 이번 전시는 시대를 인지 감각하는 조각들의 다양한 시선과 해석을 담고 관객을 마주할 예정입니다. 네, 전시 일정 및 장소는요. 서울 예술 창작터이고 2023년 5월 9일부터 7월 15일 10시부터 18시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성북 어린이 미술관 꿈자람이고요. 23년 5월 9일 화요일부터 8월 26일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간. 참여 작가는요. 구나, 김옥정, 다이애나, 밴드, 문서진, 박소현, 박아람, 박윤지, 변상환,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성북구립미술관을 문의하시면 자세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석 교수님의 인생문담에서 두 번째 행복한 노년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젊은 땐 열정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어제 같고 어제가 그제 같은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은데요. 노년에도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까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문제를 맞닥뜨린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50년쯤 전에 이런 문제를 꺼냈어요.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라고요. 일반적인 결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60세가 넘으면 무조건 공부해라입니다. 내가 나를 정신적으로 키우고 성장해야 하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60세 이후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공부하는 거는 좀 평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과 이렇게 실천이 잘 안 돼서 힘드는데 공부를 해야겠죠. 다른 하나는 60세 이후에는 독서를 많이 하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찌우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지식이나 생활 내용을 공부할 수 있게 공부하는 거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진 사회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독서를 생활화한다는 겁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책 읽는 사회와 읽지 않는 사회는 개인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의 수준까지 결정을 짓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공부하고 독서하는 일은 내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놀지 말라입니다.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해도 좋고 무슨 일이든 좋으니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인생 상담을 하는 할머니 교수를 만났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네가 상담을 하면서 항상 권하는 게 뭔고 하니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봉사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지요. 봉사활동을 통해 내가 더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90세가 되기 전에는 나 늙었다 하는 생각을 절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90쯤 돼서 나 늙었다고 하면 그건 인정합니다. 저도 그걸 느꼈으니까요. 네, 맞아요. 세 번째는 60세가 넘어서 이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노년이 되어 새로운 행복을 찾는 방법은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어지는 세월을 아무 준비도 없이 지내면 결국은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계속한 사람은 보람과 행복을 누리고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이웃과 더불어 즐거움을, 사회적으로는 고마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90쯤이 인생의 고비였습니다. 두 친구가 먼저 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상 떠나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쓸쓸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남과 같이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글을 쓰고 강연도 하고 또 일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95세쯤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늙었다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체가 늙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내 신체 건강이 내 정신을 이끌고 왔는데 90세가 넘으면서부터 내 정신적 건강이 신체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신은 언제부터 늙는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정신력은 좀처럼 늙는 게 아니라고 생각돼요. 물론 50대쯤 되면 기억력이 약화되죠. 그런데 깜빡 잊어버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나이쯤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기억력이 멎으니까 그 대신 사고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고력은 기억력보다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60세가 넘으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리더가 되는 것은 기억력은 멈춰지더라도 사고력, 창조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력하고 준비하면 신체가 늙는다고 해서 정신력까지 늙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경험하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은 노력하고 잘 준비하면서 살다 보면 뇌의 기능이 천천히 늙는다고 하시네요. 공부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도 봉사도 하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계절의 여왕 5월 이제 가기 전에 꽃도 많이 보시고 매일매일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건희 전신자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